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인천시 버스 정류장 승객 유무 알림 전광판 운영. 버스 승객이 승강장 안에 부착된 승차 버튼을 누르면 외부 전광판에 승객 대기 중 문구 표시. 둘, 스포츠 강좌 이용권. 10월부터 월 95,000원으로 인상. 셋, 전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9월 21일부터 예방접종 임신부, 어린이 빨리 접종을. 넷, 국립자연휴양림, 중증장애인 전화 예약 서비스 시범 운영.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차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버스 정류장에 승객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시장 유정복은 버스 정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을 설치해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치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버스 승강장 안에 부착된 승차 버튼을 누르면 외부 LED 전광판에 승객 대기 중 알림 문구가 표출되는 장치입니다. 버스 운전자는 버스 이용 승객이 버스 정류소에 대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정차할 수 있도록 해 무정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민 편의 장치입니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기 중임도 미리 알려 교통약자 승객들의 불편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9월 19일 인천시내 버스 정류장 103개소에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장치는 별도의 전원 없이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전기료 절감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성화영 인천시 버스 정책과장은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 이외에도 버스 승강장 내 BIT, 버스 정보 안내기, 공공 와이파이, 냉난방 시설 등 편의시설물 확충과 함께 버스 승강장 쉘터 설치도 확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버스 정류소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0월부터 연말까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유아, 청소년, 장애인, 월 지원금을 1만 원 상향한다고 9월 27일 밝혔습니다. 공단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아 청소년 만 5세에서 18세와 장애인 만 19세에서 64세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금액은 월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규 수혜자는 늘어난 지원 금액을 연말까지 3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혜자 또한 10월부터 상향 지원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단은 올해 1월부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을 월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최소 지원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 이하질병청이 9월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이하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 동안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이 외래 환자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 기준 4.9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 기준 5.8에서 4.9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머 바이러스 20.9%,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16.7%, 리노바이러스 7.4%, 보카 바이러스 7.0%, 아데노바이러스 5.6% 순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1.4%는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질병청은 9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의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 접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이에 38도씨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의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를 전파했습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의 등원,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정보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의 휴양림 이용 편의를 위해 인터넷 예약 등 웹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시각장애인, 중증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화 예약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시되는 시범 운영은 9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추진되며 시각 및 지체 중증장애인은 전국의 45개 국립자연휴양림 중 장애인 우선 예약 객실에 한해 우선 예약, 추첨 접수 및 선착순 예약을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숨나들이 2, 전화 1588-3250번, 1588-3250번, 고객지원센터 상담번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숨나들이 2 시스템에 가입된 회원이 대상이므로 회원 가입 후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예약하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전화한 경우 별도 제출 서류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본인 확인 및 장애 정도 등이 확인되면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본인이 전화를 할 수 없는 경우 유선상으로 장애인 본인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자에 한해 대리인이 대신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시설 중 장애인들이 상시 생활하고 있는 거주시설 직원에 한해 대리인의 자격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단체 시설의 대리인은 시설 신고증,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장애인 전화 예약을 위해 고객지원센터 전체 상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객 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객 눈높이에 맞추어 상담 속도를 조절하는 등 보다 세심하게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시범 운영에서 발견되는 고객의 소리를 반영해 응대 품질과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 운영으로 장애인 전화 예약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미비점을 발굴 개선하고 서비스 대상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해 숨나들이 2 예약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